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가난의 문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리어카를 끌면서 여러 폐지나 고물들을 줍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분들의 실상을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의 모습은 늘 변해왔다. 전쟁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고아의 모습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달동네의 모습과 IMF 위기 이후 노숙인의 모습을 거쳐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의 모습으로 가난의 모습은 늘 바뀔 것이다. 다음에 올 가난이 어떤 모습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남성 노인은 출생에서 진학에서 취업과 결혼과 은퇴로 이어지는 사회적 경로를 거쳐 나이 들지만 여성은 출생에서 진학 이후 잠깐의 취업과 결혼과 육아를 거쳐 자녀와의 분리로 이어지는 개인화되는 경로를 거친다. 여성 노인들은 남성인 파트너와 그의 임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이 재편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도에서 벗어난 시장의 변방에 나가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다. 현재 여성 노인들은 직접 임금 노동자가 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이로 인해 경력과 숙련이 없는 상태였다. 말하자면 가난한 여성 노인은 이전의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여성 생애의 목표를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의 양육으로 삼게 하고, 따라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던 결과인 것이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그런 일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 노인의 처지가 유별난 이유란 지금 이들의 겪는 문제가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일까? 어느 날 강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작은 골목을 지나는데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모두가 다른 편인 재활용품 줍는 노인 무리를 보았다. 물론 그들이 함께 다니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경쟁 중이었고 갈림길에 다다르자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고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의 차지가 되니까 남의 뒤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 소설의 설명이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고물은, 즉 고물 줍기는 타이밍이 중요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였다. 물건이 나올 시점을 잘 잡아 때맞춰 돌아다녀야 했다. 노인들에게 가난은 경쟁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은 경쟁 속에서 팔만한 재활용품을 획득해 생계를 꾸렸다. 수거함에 모인 헌옷이나 이불은 중간 업체가 다 긁어모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 우리는 현재의 노인이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이들이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인구 집단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생존 연령이 길어져 늙어감에 대처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 비해 국가 사회 보장망의 보호가 미약한 상황 속을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생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에게서 현금이 사라지는 순간은 자녀의 성장과 결혼과 사업 등으로 인한 증여 혹은 차용에 문제가 있을 때다.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차용해 준 경우 자녀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게 될 때 노인의 생활이 흔들리기 쉽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노인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성과 여성이 갖게 되는 일자리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경비직 혹은 수의직의 비중이 높지만 이외에도 건설기계 업종, 운전 운송 업종, 생산 작업 등의 직업 전선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은 청소와 가사도우미, 음식업, 조리업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술과 경력 없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게 된다. 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은 제도로부터 재활용품을 낚아채는 일이다. 도시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좁은 골목들의 정책과 제도라는 공공 영역이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과 골목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재활용품 수집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노인들을 자신의 비용 절감에 이용한다. 한 여성은 매일 아침마다 옆 동네 상가 건물에 가서 청소를 하고 쓸만한 재활용품을 수집해 온다. 이런 경우는 더 있다.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한 건물주는 노인들을 데려와 건물 내부 청소를 하게끔 하고 그 대가로 재활용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 건물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 혹은 공공주택에서 노인들을 비공식적으로 유사 고용하는 형태다. 청소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일에 걸맞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건만 돈을 아끼기 위해 노인들을 끌어들인 셈이다. 여기서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노인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다. 정말 노인들에게까지 참 씁쓸합니다. 재활용품을 줍는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포식자 관계도가 있다. 여성 노인들에게 남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에게 젊은 청장년층은 일종의 상위 포식자와 같다. 최근에는 청장년층 혹은 외국인도 폐지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유입은 노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사실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은 이 생태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존재다.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 노인들은 힘든 점 하나로 빠른 남성 노인을 꼽는다. 길거리에 놓인 재활용품을 발견하여도 재빠른 남성 노인들이 가로채가는 경우가 있다. 재활용품 수집이란 몸이 경쟁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남성의 존재는 위협적이다. 용변이 급해도 여성들은 공공시설이나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집한 재활용품과 운반 도구를 도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용변이 마려울 때마다 늘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가 정가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고물상 주인과의 친밀도에 따라 가격이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노인들은 노동 외에도 고물상 주인과의 관계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 노인은 이전에 거래하던 고물상 주인이 할머니는 왜 여갔다 저갔다 이러는가? 라고 하자 해당 고물상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재활용품을 팔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다. 노인 사이에서 시세 정보가 흘러다니는 경로를 알 수도 있다. 노인들은 단일한 고물상에 팔기도 하지만 소문을 통해 판매할 고물상을 매일매일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노인들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고물상에 전화를 걸어 오늘 시세를 묻거나 같은 일을 하는 지인에게 시세를 묻는 것이다. 노인들이 재활용품을 내다 파는 도심의 고물상은 대개 불법인 상태에 놓여 있다. 건축법에서는 도심의 작은 규모 고물상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고물상과 노인들은 모두 일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사회의 암묵적인 용인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가난한 노인들에 대해 열심히 살지 않은 젊은 날의 결과라거나 부양해줄 자녀와의 어떤 문제가 있어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만다. 역시 가난한 노인들은 다 가난한 이유가 있어 라며 혀를 차기도 한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삶이 순전히 개인의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걸까? 가난하고 싶어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 국가는 헌법에서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한 면이 있으며 개인은 스스로 살 방법을 강구하며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노인들은 이제 노화로 인해 청년과 중장년층에 비해 제한적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 간의 문제, 개인적인 실책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정난에 처한 사람도 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노인 일자리란 말은 모순된 표현이다. 적어도 산업과 고용의 측면에선 그렇다. 한국 사회 고용 정책은 65세 전후의 나이인 은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끔 계획됐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은
은퇴를 한 노인의 더는 임금을 버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회보장제도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들의 취업률은 여느 나라보다 높고 정부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인 노인이 일자리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산업은 노인을 은퇴자로 이해하지만 복지정책은 노인을 복지사업의 참여자로 이해하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여겨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시 정부의 재정으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노인들의 삶을 매년 초에 열리는 일용직 채용시장에 밀어넣는 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더구나 우리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우리 사업장에 함께하면 당신들은 나아질 수 있어요 라는 제안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실제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특히 청장년층의 노동 조건을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운반해온 폐지와 운반 수단을 보관하는 일이다. 이제 노인들은 도둑과 비눈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보관에 심혈을 기울인다. 재활용품 관련 직업 중 노인이 신체적인 손상으로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노동자 일반에 비해 5.04배, 공사장 등에서의 육체 노동자에 비해서는 4.65배 높다고 말했다. 가난한 노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의료적 지원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계심이 높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 저장 강박증이라 부르는 디오게네스 증후군을 앓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 집에 엄청 많은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가난을 보며 사회체제의 불안정함과 미비함을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깨달음은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대적 안정감을 확신하고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따름이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은 한 달 동안 돈을 얼마나 벌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이 57만 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지원을 받는 일 역시 일종의 경쟁이다. 이들은 사회복지관마다 위탁받은 사업이 정해져 있고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적당한 사업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의 지원 형태는 노인들을 치사하게 만든다. 시혜적인 서비스 자체는 존속하겠지만 누군가가 서비스를 받으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게 된다. 번번이 지원에서 밀려나는 일부 노인들은 홀로 두려움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현재 65세와 79세 사이 인구의 고용률은 40.4%다. 은퇴 후에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 회원수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상시적으로 3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일주일에 4, 5일가량 경로당에서 식사를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전기세,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자원 탓에 노인들은 다시금 경로당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로당은 일자리 정보나 활동 프로그램, 먹을거리 등이 한데 모여있는 노인들의 플랫폼이다. 주민센터의 게시판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확인하라는 주문은 노인의 생활과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닐까. 지금의 도시는 노인들의 마음과 몸에 알맞을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차도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 무법자이기 때문일까? 노인들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 몸으로 100에서 200kg이 넘는 리어카를 끄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바닥이 울퉁불퉁할 때 노인들은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게다가 인도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라면 지나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하기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쉽게 지치게 된다. 사실 노인들은 차도로의 통행이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고 위험하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체력을 감안해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를 걷는 중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면
노인에게 모렴치스럽고 이기적이라는 댓글 하나를 달기보다는 노인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가난한 노인들은 싸지만 목이 좋은 묫자리를 확보한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삼고 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가난의 문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노인 빈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